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입니다. 오늘 달쌤 아몰랑은 집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집합과 원소 그리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6마리의 강아지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바로 귀여운 강아지의 모임이에요. 스스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강아지들은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지 않은 강아지도 있었죠.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한테 넌 귀엽지도 않은데 왜 들어왔냐고 뭐라고 하는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정도면 귀엽다고 괜찮다고 하는 강아지들도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는 너는 귀여운데 왜 안 들어왔냐고 막 뭐라고 했고요. 스스로는 귀엽지 않다면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싸움이 끊이지 않자 골치가 아파서 다른 모임을 만들었어요.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맨 강아지의 모임이에요. 여기 회원으로 등록한 강아지들 보이세요? 분홍색 나비 넥타이 다 메고 있지요. 회원이 아닌 친구들은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두 개의 모임을 보셨는데요.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은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 모임이나 다 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두 개의 모임을 봤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집합이 아니고 다른 하나는 집합이거든요. 그럼 어떤 모임을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한 모임만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집합이 아니겠죠. 누구는 귀엽다, 누구는 아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홍색 나비 넥타이를 맨 강아지의 모임처럼 회원의 자격 기준이 정확하다면 이런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들 있잖아요. 집합을 구성하는 회원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집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회원이 바로 원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명확한 모임, 그게 바로 집합이고요. 그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제가 집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A예요. 이 집합의 원소는 3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원소가 될 수 있는 수를 찾아보면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1, 2, 3이 되겠죠. 이 집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 거 보시겠어요? 자, 집합의 이름인 A가 위에 써 있고요. 동그라미 안에 원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집합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집합의 이름 써주시고요. 등호 있어요. 이 집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쭉 써줬어요. 1, 2, 3. 모든 원소를 이 중괄호 안에다가 전부 다 쭉 나열해 놓는 것, 늘어놓는 것. 이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 집합의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다가 쭉 써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요런 건데요. A라는 이름 쓰는 거 똑같아요. 등호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중괄호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원소 1, 2, 3이 딱 보이지가 않죠. 그 대신 뭐가 나오냐면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서 원소의 조건, 그러니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이 안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원소를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써주는 거. 그래서 이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 벤 다이어그램 이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이 돼도 이렇게 표현이 돼도 이렇게 표현이 돼도 다 집합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제시법에는 조금 특이한 게 보이죠. X바 X는 이라고 읽으시는 건데요. 이건 그냥 고정적으로 써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거고 그게 조건제시법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건을 보고서 1, 2, 3을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화면에 집합 A 나와 있는데요. 원소가 1, 2, 3 이렇게 3개가 있죠. 집합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표현을 앞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1하고 집합 A 사이에 이런 모양이에요. 영어 알파벳 대문자 E자를 이렇게 좀 둥글려서 써놓은 것 같은 이런 기호인데요.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1은 A의 원소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시면 돼요. 1은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A의 원소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자리에 2나 3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쪽에 나온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맞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4는 A의 원소다 이렇게 읽으려고 보니까 막대기가 짝 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원소라고 하려고 했는데 막대기 보여요? 원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집합 A 원소들 아무리 찾아봐도 4는 없잖아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세요. A가 가로 안에 나와 있고요. 가로 밖에 영어 알파벳 소문자 N자가 써져 있어요.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가 몇 개인지 세세요? 1개, 2개, 3개. 3개잖아요. 그러면 답을 3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A라는 집합 괄호 써져 있고요. 앞에 N자 붙어 있어요. 이건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걸 N이라는 소문자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서 답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아몰랑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건이 명확한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회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렀습니다.